안녕하십니까, 소마시네마입니다. 이거 일찌감치 했었어야 되는데 재밌게 봤는데 리뷰가 늦었네요. 사실 이 작품 본지 한 4일 정도 지났는데요. 이게 한동안 이렇게 청춘 영화 같은 걸 제가 좋아는 하는데 이렇게 보다가 뭔가 막 뭉클하다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, 이 영화는 사실 스토리를 다 아는 영화거든요. 그런데도 뭔가 뭉클한 거예요. 젊어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이게 또 안타깝게 이게 또 생각보다는 또 흥행이 너무 안 돼서 되게 신선한 또 영화인데, 뭐 비록 리메이크 작품이긴 합니다만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. 이게, 네, 일단 얘기를 좀 해보죠. 청설. 자, 일단 청설은 원작이 2009년도에 나온 대만 영화 청설이 원작입니다. 요 작품의 이제 이 성공이 이제 이게 국내에선 생각보다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아니에요. 다른 대만 청춘 영화들에 비해서도.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름아름 나름 또 인기가 있는 작품이어서 재개봉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, 재개봉했나? 자, 어쨌든 감독은 청펀펀이라는 그 여성 감독이고요. 출연은 펑이엔과 진이함, 천옌시인데 뭐 나름 대만과 중화권 영화계에서 지금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, 한 위치씩 차지하고 있는 배우들입니다. 이 작품이 기반이 됐죠. 펑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프 아신이라는 대만 영화까지 해가지고 좀 히트를 하면서 현재는 지금 대륙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, 대륙과 홍콩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뭐 천예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무협 드라마의 주인공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. 지니함은 뭐 그 대만의 광고 모델로 이 대만 관광 홍보의 모델로 이제 우리들에게 얼굴 비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. 이 작품이 지금 이제 무려 지금 한 15년 만에 이제 다시 한국판으로 만들어져서 개봉을 했는데요. 이 작품의 연출자는 조선호 감독입니다. 조선호 감독이 연출작은 뭐 지금 제가 많이 뛰어났습니다만 주로 이제 영화계에 발을 디디신 거지. 어, 데뷔는 하루라는 작품으로, 타임루프물이죠. 하루라는 작품으로 개봉을 해서 뭐 코로나 전이어서 그래도 그럭저럭 흥행해서 나쁘지 않은 성공을 거뒀고요. 뭐 평가는 좀 호불호가 갈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저는 못 본 영화예요. 그 다음에 이 작품이 개봉을 했습니다. 청설이죠. 지금 이게 코로나19 극장가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청설은 이제 한 주지만 그래도 흥행 스코어 1위를 차지한 작품인데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관계몰이를 했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. 일단 이 캐스팅이 너무 좋았어요. 전 이 영화에 되게 그동안 이제 그 주연급 영화로는 등장하지 않았던 홍경 배우. 홍경 배우는 주로 사실은 악역 역할을 많이 했었던 그런 배우죠. 뭐 댓글 부대에서도 등장했었고요. 그다음에 노윤서 배우도 이제 드라마에 주로 이제 고등학생 역할을 많이 했었던 그런 배우죠. 그다음에 김민주 배우까지 이제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, 이제 원작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. 설정을 조금 바꾼 건 있어요. 원작의 청설의 대만판에서는 주인공인 이제 여름이 노윤서라고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이제 진이암인데 동생이었죠. 근데 여기서는 언니 역할을 합니다. 이제 그 코리아 장녀, K 장녀 역할이고요. 그 다음에 홍경의 용준이라는 인물은 이제 펑이엔이 연기했던 인물인데 약간 그 좀 더 한국적으로 변형이 됐어요. 대학교 철학과를 나오고 이력서를 하지만 이제 뭔가 아직까지 뭔가를 뚜렷이 갖지 않은, 그러니까 좀 더 펑이엔이 좀 날라리 같은 느낌이 좀 더 있는 캐릭터라고 한다면, 용준은 뭐 날라리 티는 안 나는데 뭔가 좀 한국적인 그런 좀 빈둥거리는 청년 역할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은 그 원작에서는 언니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생으로 나옵니다. 좀 더 둘 자매간과 이 용준과 관계가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 묘사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원작 대만 드라마에서는 두 여성 중에서 이제 그 펑이엔이 그 연애를 하는 대상인 그 누구죠? 지니함하고 외에는 좀 이렇게 천yen 씨랑은 그렇게까지 뭐 스토리가 별로 없는 편인데, 이 영화는 그래도 스토리가 좀 종종 등장합니다. 자, 일단은 이게 원작 영화의 스틸을 DVD를 좀 캡처한 장면인데, 원작에서 약간 좀 성격이 좀 바뀐 게 이 소녀 가장으로서의
역할은 원작 영화에서 굉장히 실수 없이 뛰어다니고 뭐 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좀 생활 여건으로서의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. 이 펑유엔이 연기하는 이 청년의 경우에는 뭐 본격적으로 좀 그냥 엄마 아빠의 도시락 사업을 돕고 있는 약간 백수 건달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그런 청년으로 등장을 합니다. 그래도 뭐 건실하고 착한 아이이긴 한데 조금 더 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여기서 원작에서 좀 달라진 점은 조금 우리나라 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조정됐어요. 그 원작 속에서는 여주인공이 저런 이쪽 퍼포먼스를 하는 캐릭터 등장을 하는데 뭐 우리의 그 여름이의 같은 경우에는 알바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. 그뭐 생활전선에 뛰어든 모습들은 별로 보여주지 않고 한다는 설정 정도를 조금 더 잡아주고 있습니다. 스토리의 좀 중심축을 이쪽 둘의 사이와 셋의 사이 정도로 좀 옮겨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원작에서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약간 좀 멜로우성의 경향, 좀 그런 경향들을, 그러니까 되게 홀의 모습이고요. 그러니까 이 한국판에서는 이 두 자매의 부모가 한국판에서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. 근데 원작 대만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멀리 지방에 있는 자매가 둘만의 힘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설정인데 뭐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처지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약간 그 설정 중에서 그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코다의 설정에 좀 또 역시 좀 적용돼요. 그러니까 이 주인공 여름이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그 언어 장애가 없는 청각 장애가 없는 소녀로 등장한다는 점이 또 코다를 좀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청설에 대한 뭐 평가는 뭐 2.5 정도인데 제가 볼 땐 약간 2.5는 좀 박한 것 같고 뭐 원작이 있기 때문에 뭐 창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영화의 리듬감이라든가 나름의 이게 또 그 특유의 긴장감들이 있어요. 이 청설은 대사가 거의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대사가 이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때문에 대사가 없죠. 그러니까 이 청각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수화를 중심으로 이제 소통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 연출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는 뭐 스토리 그 각본은 뭐 상당히 원작 영화에 비치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뭐 촬영이나 이런 게 이제 동작구를 중심으로 해서 촬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아름답게 촬영이 되었어요. 그러니까 이 서울이 그 간만에 서울의 서민 도시가 그러니까 막 되게 도시성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공간이 이렇게 또 골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그려진 것이 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청춘의 스펙타클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제일 강한 최근에 봤던 작품들 중에서 그렇습니다. 아까 한국 영화가 이 스펙타클이라는 측면에서 그, 청춘 영화가 있을 공간이 별로 없죠. 그러니까 부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드라마 쪽에 다 넘겨주고 없는 편인데 청설은 뭐 소스야 대만 원작이긴 하지만 이 청춘을 소재로 하고 있고 청춘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또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제대로 된 상업 자본이 들어가서 그래도 만들어진 뭐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서 촬영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들도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뭐 이 영화 그 원작 영화의 배경이 된 것은 대만이기 때문에 이 두 주인공이 스쿠터를 이용해서 일종의 스쿠터 러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스쿠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좀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한 모습은 아니죠. 근데 그런 설정 자체가 좀 더 재밌는 공간들을 더 많이 보여주게 만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청설의 남자 주인공이 영화의 시작점이 그 대만의 원작 영화는 수영장의 장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. 수영장의 장면이 시작되고 그 두 자매의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펑유엔이 등장하는 형태인데 이 영화는 이제 그 홍경이 연기하는 용준의 모습 가족들이 보이고 용준이 이제 배달을 가서 그 의욕 없는 용준이 배달을 가서 바로 첫눈에 이 여름에게 반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. 여름에 걸어가는 모습에 반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바로 정신을 차리고서
가을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가을에게 가서 이제 이 언니의 주소를 물어보게 되죠. 자,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을은 또 이제 가을과 수화를 한다는 이 설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수화를 사용하는 인물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름의 가족들 외에는 사실은 이제 어, 뭐 말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만, 근데 첫 장면에서부터 이제 이게 오해가 시작돼 수화로 이제 여름과 가을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자매가 대화를 하는 장면을 봤고, 홍경은 이제 뭐 그 영화 설정상에 의하면 선배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수화를 배웠다고 하는 설정이에요. 예, 그 용주는 그렇게 되고, 이제 그다음에 인연은 이제 이 스쿠터의 고장, 그리고 마침 이제 이 한국판의 또 오리지널 설정인데, 또 역시 스쿠터라고 하는 배경적 설정을 갖다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용주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친구고, 그 다음에 그가 형으로 있는 아는 형이 이제 또 그 이제 한국판의 오리지널이죠. 아는 형이 오토바이 수리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뭐 스쿠터 사용이 너무 일상적이라서 뭐 그런 것이 뭐 생활적인 부분이겠지만, 한국에서는 약간 좀 필요한 설정들이기도 하죠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일반적인 서울의 풍경인데, 이게 이 영화를 2003년도 한 7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2024년도, 2023년도에, 그러니까 2024년도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여름의 느낌이 오히려 좀 너무 무더위의 느낌이 날 것 같은데, 2023년 여름은 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, 물론 더웠겠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는 그 청춘 영화 특유의 여름의 룩을 잘 살렸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스쿠터의 이 이쁜 모자라든가, 이 헬멧이죠. 헬멧이라든가 이런 둘의 이제 그 청춘다운 의상,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이제 우리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 공간의 깊이감 같은 것들을 잘 살리면서 영화가 사실은 이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둘은 이 영화의 이제 효과가 연출적인 측면에서 이제 효과라고 한다면, 뭐 이게 아주 독창적인 영화다, 그리고 뭐 이 영화를 뭐 마스터피스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, 이 두 배우의 얼굴을 너무 잘 살린 영화라니까. 이 영화는 이제 얼굴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, 뭐 모르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 배우들이 너무 익숙해서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신선한 조합이었어요. 거의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감한 캐스팅이죠. 상업적인 그 어떤 결과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되게 젊은, 그러니까 그 연령층에 딱 맞는, 어느 정도 맞는 배우들을 캐스팅했고, 그 배우들이 또 연기력이 또 꽤 훌륭한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것들 또 잘 조화를 이뤄요. 그러니까 이 영화는 거의 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홍경이라는 인물은 이제 형이 있고, 그 다음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주로 대화를 하고, 그리고 영화 플롯 쪽으로도 거의 이제 이 주인공 여름의 경우에는 플롯 쪽으로도 뒤로 숨겨놔요. 그러니까 뭐 그냥 스포일러를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, 여름, 아까 코다 얘기도 했습니다만, 여름이라고 하는 인물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영화의 거의 결말에 갈 때까지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둘의 대화는 이제 문자와 이제 수화로 대치되고, 영화는 그런 특성들을 뭐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이 둘의 교감을 잘 다루고 있는 영화인 거죠.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이제 이 두 배우들, 이 정혜영 배우하고 정혜영 배우 갑자기 아, 봉식 배우, 현봉식 배우, 정혜영 배우, 현봉식 배우가 부모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, 이 두 분의 캐릭터도 상당히 이제 그냥 되게 서민적이고 좋은 사람들 나오죠. 긍정적이고 어떤 편견이 없는 사람들 등장합니다. 이 영화는 사실 이제 그 청각장애를 다루고 있는 영화니까, 그 전형적인 차별주의자가 딱 한 장면 정도 등장해서, 사실은 좀 그 장면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에 비하면 물론 주인공인 용줄의 좀 그런 연대감 같은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긴 하지만, 너무 튀어서 조금 별로, 굳이 그렇게 들어갔었어야 되나 좀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, 그러니까 항의를 받은 이 장애를 가진 수영하는 친구들이 이제 장소를 옮기는 장면들이 나오고, 뭐 그것들은 또 나름의 또 이유가 있긴 하지만,
자,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둘의 연대가 되면서 어쨌든 이 영화 그런 거 좋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이 둘이 성장한다는 장면들의 테마도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거든요. 사실 이 영화의 용준과 여름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. 용준은 그냥 대학을 가서 노는 게 좋아서 뭐 그냥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자랐던, 그러니까 뭔가를 위해서 애써본 경험이 별로 없는 친구였고,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친구는 장애가 있는 가족들 속에 자라면서 항상 그 가족들을 챙기고 봉사하는 거죠. 그러니까 꿈을 물어보는 그런 대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꿈이 없다. 그러니까 나의 꿈은 뭐냐? 동생인 가을이 올림픽에 나가는 거다. 이 정도죠. 원래 원작 대만 영화에서는 이제 그 장애가 있는 그 청각장애 올림픽에 나가는 것 정도의 설정입니다만, 이 여기서는 좀 더 한국적으로 변형이 돼서 이 청각장애가 있는 동생이 그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라는 설정 정도로 나왔습니다. 물론 그 꿈이 뭐 실현되는 장면까지 나오진 않지만, 자, 그러면서 이제 이 용주는 여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전까지 없었던 의욕을 발휘하는 거죠. 그래서 도시락에 싸서 요리도 하고, 여름에게 이제 이런 걸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요. 그 다음에 이 가을은 항상 자기에만 매달려 있는 언니가 이제 연애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. 그래서 이 둘의 모습, 이게 참 보시면 그 여름의 느낌이 되게 익숙하지만 좋더라고요. 저는 너무 이 또 수수한 청춘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보는 것인지, 맨날 화려하기만 한 청춘들의 모습들만 부각시켰던 한국 영화판에서 제 생각인가요? 아니면 이제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. 그런데 이 영화에는 되게 수수한 청춘들의 모습들이 이제 되게 화사하게 담겨져 있어서 너무 보면서도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짠한 뭉클한 감정 같은 게 전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는 뭐 사실 스토리가 별게 없다고 말할 수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, 뭐 청춘 영화라는 게 대단한 무슨 극적 변화라는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되게 소소한 가족 단계의 변화고,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는 이 용준에게는 아빠, 엄마,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가게의 형, 요 정도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름에게는 자기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개의 가족들이 만나는 정도의 범위 정도.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거의 이고, 공간적으로는 영화의 설정상으로 이제 동작구 쪽에 있는 어떤 지역의 공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 영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았던 게, 이 둘의 사실 도덕적 드라마적 설정들은 이 자매 관계에 있어서 있어요.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 이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튀는 듯한 느낌의 그 빌런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모든 인물들이 선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화도 화사하고, 물론 판타지죠. 이렇게 선의로만 가득 찬 인물이란 건 어디까지나 판타지일 수 있습니다. 영화는 편집이 예술이고요. 이들이라고 해서 실제 뭐 그 안 좋은 면이 없지 않겠죠. 하지만 이제 그런 그 여름에 어울리는 청춘의 룩들 같은 것들을 담아낸 모습들,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고민들, 그 인생의 고민들, 작다고 얘기할 수 없지. 각자의 고민이 다 있는 거니까요. 그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거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두 남녀의 그런 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같은 것들.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잘 묘사되었다는 점이 이 영화의 되게 좋은 점이고요. 그리고 이제 둘의 관계에서도 이 여름과 가을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름이 바라는 것이 이제 그 전까지는 여름은 가을이라고 하는 동생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게 당연하게 여겼어요. 그러니까 이 여름의 생활상에 나오는 거는 이 영화 속에는 알바를 하고 있는 모습은 잘 나오지 않지만, 뭐 저기 그 수학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중급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뭐 외국어 수화도 배우고 뭔가 그 동생의 세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. 그런 모습들에서 인상적인 대목들이 있습니다만, 그리고 이제 결과도 좀 나와요. 결과도 나와요. 그러면서 영화에는 좀 이런 수영 공간이 이제 주요 배경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스럽게 데려가는 장면이 놀러 다니는 장면도 나오는데,
놀러 가는 장면에서는 이제 가을과 같이 하는 그 동생과 같이 있는 장면에서는 이렇게 진동 소리로 뭐 이것도 사실 고전적인 방식이고 이 우퍼 스피커 앞에 클럽에 가서 스피커 앞에서 음악을 느끼게 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도 이제 장르를 소재로 한 영화들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들인데 그 장면에서 또 사용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장애에 대한 관점들도 잘 포함되어 있어서 호의적인 시선 그리고 이제 같이 살아간다는 개념 뭐 이런 개념들이 잘 들어가 있어서 영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뭐 되게 편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할 건 하면서 뭐 기본적인 청춘 영화의 본분도 밸런스를 잡고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전체적으로 후반부에 좀 갈등이 나오는 장면은 전형적이긴 합니다. 이건 뭐 원작에서도 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 이게 원작 영화와 좀 다른 면은요. 그러니까 그 대만 영화의 오리지널은 좀 만화적인 설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원작의 이 홍경이 연기하는 이용준이라는 인물의 원작 인물은 티앵커라는 인물인데 티앵커는 약간 그 코피 흘리는 장면도 있고 뭐 약간 저 드래곤볼식 개그죠. 무천도사식 개그인데 그런 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그런 개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뭐 나무로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마음을 또 뭐 하려든가 이런 식의 좀 되게 오버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장면들은 다 빼버려요. 그리고 이제 이 여름과 가을의 관계를 이제 어느 정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가을에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서 여름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자신을 반성하는 거죠. 반성하면서 이제 용준과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깨지는 이제 푸는 장면들이 이제 수영장에서 이 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. 용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길을 막고 뭐 길을 걸어가 본다든가 그 다음에 가을의 경우에는 여름의 경우에는 동생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지 한번 느껴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진짜 동생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 청각장애라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. 그러니까 되게 요만큼의 노력들이지만 그 요만큼의 노력들을 하는 장면이 너무 이뻐 보이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영화의 결말은 뭐 예상하시는 바처럼 되게 해피한 결말로 갑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이제 선의로 가득 차 있는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갈등이라는 것도 역시 의도가 되게 선의로 가득 차 있는 게 드라마적으로 어느 정도 잘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그 다음에 이들이 더 좋은 사이로 나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되게 이 인물들의 그 이 청춘의 스펙터클 얼굴의 스펙터클이 어느 정도 잘 구축된 영화가 아닌가. 되게 신선한 캐스팅에 그리고 되게 일상적이고 편안한 이야기를 잘 풀어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걸 또 이쁘게 잘 담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또 영화라는 거죠.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스펙타클을 본다고 극장을 찾지 않습니까? 근데 스펙타클을 보는 그 극장 속에서 어떤 스펙타클을 만날 것이냐 했을 때 이 청설은 그래도 이 청춘의 스펙터클을 청춘이라고 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담아낸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되게 응원하고 싶은 영화입니다. 물론 비록 리메이크판이라고 하지만 뭐 리메이크판도 잘 만든다는 게 보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적절한 캐스팅과 적절한 배우들의 또 뛰어난 연기와 적절한 또 있고 약간 대만판 영화랑 그래도 좀 톤이 달라요. 2009년도에 나왔던 대만 영화는 약간 그 대만 중화권 청춘 영화 특유의 좀 팝적인 느낌의 음악을 좀 깔리면서 뭐 그런 저령성적인 있는 장면들도 등장하는데 이 영화는 되게 온전히 배우들이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샷들 클로즈업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상당한 그 클로즈업 샷들을 배우들이 잘 소화해내고 호감을 갖게 만든다는 건 배우들의 연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걸 또 뽑아내는 감독님의 연출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영화입니다. 뭐 아주 뭐 마스터피스다 이건 아니지만 되게 아름다운 소품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들이고 젊은 배우들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응원하고 싶은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.
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같이 좀 그래서 행복한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또 괜시리 걱정이 됩니다. 내가 또 너무 올드한 사람인가? 올드한 느낌으로 감상을 했나?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래도 그런 속에서 또 영화를 보면서 그 만나면서 느끼는 행복감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청설 비록 시간이 좀 지나서 늦게 리뷰를 합니다만 많은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영화였습니다. 이상 소마 시네마였고요.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